돌아와서 이제 네. 지지율, 대통령 네. 지지율을 잠깐 한번, 워낙 이제 선거 여론조사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지금 60%를 막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제 네. 지지율인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일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요. 예. 집권 1년 차에 이 정도 국정 지지 50%대 후반에서 60% 초반까지 얻은 대통령은 제일 좋았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. 제일 좋았습니다. 예, IMF 직후. 예, IMF 직후였기 때문에. 그 다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요. 네, 네. 우리는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언론에서. 뭐냐면 그 지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네. 봐야 된다는 거죠. 예. 한국갤럽이 2월 셋째 주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. 예.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56%로 나왔는데요. 예. 이 부분을 보면은 말이에요.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. 그러니까 지지도 양극화 현상이 지지도 나타나고 있다. 양극화. 예를 네. 들어서요. 20대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32%입니다. 그리고 30대가 39%거든요. 네. 60대 이상은 84%입니다. 네. 그러니까 20대와 60대 이상의 그 격차가 무려 얼마냐면 52%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죠. 예. 지금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33%인데 네. TK 지역에서는 74%입니다. 네.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지지도 양극화 현상이 나온 경우에는 지금 음.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혁신 3개년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네. 약화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골고루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. 네.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근데 그게 뭐 심각하게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 전부터 이미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약간 분포가 돼 아닙니다. 있었죠. 왜냐하면 51.6%의 지지를 받으셨잖아요. 네. 대통령께서. 예. 그랬을 때 대통령이 이제 1년 동안 아직 각계각층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많은 쪽에서 더 낮은 자세로 네. 이 분들을 포용을 했으면 네.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오히려 줄어들 수 줄어들어야 있었는데. 되는데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더 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경제 양극화만이 아니고 사회 양극화만이 아니라 네. 이 지지도 양극화 현상 문제는 방치해 두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럼 10%에 10%는 만약에 51.6%에서 60%로 갔잖아요. 네네. 그럼 9%는 어디서 붙은 걸로 봐요? 그거는 이제 그 지지도라는 것은요, 각 네. 조사기관마다 다르고, 다르니까. 어떤 형태가 다르니까, 예를 들어서 50% 중반인 지지도도 있고, 네. 그리고 60%대 지지도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어떤 추세를 봐가지고 추세가? 봤을 때, 네. 어떤 딱 지금 몇 %냐 중요한 게 아니고,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요, 우리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내수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도 오늘 그 부분, 내수하고 수출이 균형을 강조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균형 경제만이 아닙니다. 지지도도 네. 되도록이면 균형 지지도를 만들어 가야지 대통령이 훨씬 힘을 가지고 네.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네. 한쪽에서만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한쪽에서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울림이 작을 수도 있고 응집력이 작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이게 네.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네. 지지도 양극화 현상이 나면 국회 또 정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셨다면 빨리 이 부분을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. 네.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행정 독주 시대에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